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근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안고 출신 3명과 식사를 했어요. 예.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 이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대에 누가 외부인은 방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아니,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거를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입니까? 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충안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안고고, 그죠? 거기에 또 충안고 중령과 대령 한 명 불러갖고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그리고요, 행안위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의 군부대 방문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근데 방첩사 방문을 쏙 빼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요. 그리고 방첩사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 제공이 제한된다. 일반인이 방첩사령부를 가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회를 모독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는 군부대 방문한 거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방첩사만 숨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여인영 사령관을 비롯해 서울 충암고 후배 장교들과 식사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암고 출신 3명과 식사를 했다며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이 장관의 방첩사 방문 시점은 올해 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 장관은 그거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부의원은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부의원은 또 이상민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암고이고 거기에 또 충암고 출신 대령과 중령을 불러서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부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이 장관의 군부대 방문 현황을 요청한 결과 방첩사 방문 기록을 빼고 제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방첩사는 정보수사기관 특성상 자료 제공이 제한된다는 회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의원은 일반인이 방첩사령부를 가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방첩사는 이날 오후까지도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충암고 선후배 간 사적 모임까지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느닷없이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만나야 했는지, 또 그 자리에 충암고 출신 방첩사 장교가 배석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 전 12.12 사태가 뒤졸부되는 걸까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관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 2명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여기에 계엄령을 실행하는 군조직인 방첩사, 특전사,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들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계엄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더 매서워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계엄을 꿈꾼다면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안부 장관님, 방첩사령부에 방문하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언제쯤 하셨죠?
작년 이맘때쯤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는 아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왜 갔습니까? 이제 그 간 이유는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이제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찰의 대공수사의 능력과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언론이나 의원님들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 내에서의 방첩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 경찰하고 신설된 업무에서 잘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부탁하러 갔었습니다. 네. 가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방금 브리핑 받고 예. 그런 협조 사항을 제가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식사도 하고 오셨죠? 예, 저녁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영 외에 있는 무슨 식당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예, 운영하는 군 회관에서 하셨죠? 네. 그때 중령 한 명, 대령 한 명, 충안교 출신 중령 한 명, 대령 한 명도 같이 포함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충암고 출신이 있었으면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제보 받기로는 방첩사령관도 충안고잖아요. 네. 그 행안부 장관님도 충안고고 네. 중령 한 명, 대령 한 명 일부 인원들이 참가했는데 충안고 출신과 그중에서 충암고 했다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제보에 의하면은 방첩사 간부들이 속이 불불 끓었다 그래요. 소의 의식도 느끼고. 전혀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가서는 그럼 그러한 행위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군 출신으로서 봤을 때 정상적이진 저는 않다고 봐요. 내사에 그 장관 정도 되시면은 좀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했던 그런 것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힘당 현직 국회의원이 의사에게 누군가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포착되자 야당은 즉각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속출해도 여당이 왜 방관하는지 드러났다며 소위 빽 있는 권력자에겐 의료체계 붕괴가 상관없냐고 직격했습니다. 최근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 도중 상태가 악화돼 결국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비꼬았는데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국힘당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인 인요한 최고위원장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가 포착됐는데 부탁한 환자 수술 중이라는 문자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의료 붕괴를 방관한 이유가 있었다며 비판했고 인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수술을 잡은 환자가 있어 수술을 잘 부탁한 게 전부라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 상황에서 보라는 듯 벌어진 수술 청탁 문자가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턱이 없는데요. 또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고 앉아있는 파란 눈의 한국 정치인이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힘당 인요한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는데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라고 답하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여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어서 현행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인 최고위원은 입원이나 수술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말은 옹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환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다며 누군지 잘 모르는 목사로부터 환자가 위독한데 집도의가 괜찮은지 묻고 전화를 받고 마침 집도의가 동기여서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라고 밝혔는데요. 이 거짓말이 믿겨지십니까? 이러니 의료 정상화가 될 턱이 없는 거죠. 지들만 다 살아남을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인요한 문자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 붕괴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왜 남 탓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든 말든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이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요한 문자로 인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의료개혁의 실체가 실상은 의료계약임이 재확인됐습니다. 대체 무슨 말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 최고위원은 수술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수술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자에 조금 늦었으면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보여준 언행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의료 붕괴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고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책을 내놔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왜 의료 붕괴라는 표현을 써서 불안을 가중시키냐고 오히려 국민을 타박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정부를 견인해야 하는 여당은 더 한심합니다. 중영호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로 오히려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를 향해 고작 한다는 말이 빈틈없이 대응하라, 만전을 기해달라 정도였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인요한 문자는 터질 것이 터진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먹히지도 않을 변명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정신 차리고 의료 붕괴 현실을 직시하라고 질타해야 합니다.